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여야 공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제 뭐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네. 이런저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공천 작업을 보면 과거에 86 운동권이었다가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서울 마포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배치를 했고 또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잠시 이제 보류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그 공천을 이제 취소를 했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속속 이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여야 공천 이제까지 어떤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너무 시끄럽고 한쪽은 너무 조용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 그 김연아 전 의원이죠. 예, 그 고양시 정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로 지정을 했는데 비대위원회에서 그걸 비토한 셈이죠. 인준을 안 하고 다시 심의를 해라. 근데 오늘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예. 그건 너무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김연아 그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을 때 좀 많이 의아했어요. 예.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도 여러 번 당원권 정지를 받았어요. 예. 이제 그런 전력이 있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아마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데 그것도 무슨 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상당한 의혹이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공천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해명을 하는 걸 보니까 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인데 예. 어떻든 그러나 그건 바로 잡아서 잘 된 일이고 예. 재밌는 거는 함은경 씨를 마포울에 공천을 했네요. 예. 그래서 아마 재밌게 지켜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민주화 운동 뭐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경력이 별로 없는 분인데 네. 예? 그 학원 강사 출신인데 사실은 예.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별로 내세울 만한 경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거를 내세워서 오랫동안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운동권에서 그동안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함은경이라는 분은 어떻든 한번 그 함은경이라는 분이 아마 정청래라는 분을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운동의 그 내력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흥미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지역이 함은경 그 회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국민의힘으로는.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니까 조금 그래도 지켜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제 준현 동영 비례대표제로 이제 비례의원을 뽑는 방식이 결정되면서 여야가 이제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구성도 했는데 당 대표의 사무처 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무국장을 내정했다가 본인이 고사하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국장을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를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처 국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니까 좀 시끄러운 일을 아마 만드는 거 일부러 만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위성정당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뭐 야당이 하니까 뭐 여당도 안 할 수가 없고 뭐 또 여당이 하니까 야당도 안 할 수가 없는 서로 이렇게 뭐 공생관계라고 그럴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그래도 조금 형식을 갖추고 그래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형식을 갖춰야 좀 체면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당직자 출신을 당대표로 뽑았는가? 저거는 그냥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당대표를 선출한 게 아니라 당에서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어차피 저것도 뭐 병립형 뭐 비례대표제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당에서 저거는 공천을 장악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체제를 구성했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이라는 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형식을 갖춰서 뭐 경쟁도 좀 하고 조금 좀 공정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됐을 뻔했는데 예. 저거는 참 아주 실소를 금을 수 없는 저는 의정사의 상당한 저는 그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정사의 오점이 될 네. 것이다. 그리고 뭐 예. 그 대표가 된 그 조현정이라는 분, 예. 뭐 그전에 조혜정? 조혜정이라는 분, 예. 또 총무국장 했던 그 조철이라는 분, 뭐 예. 그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뭐 고사했다고 그러는데 예. 난 걱정해. 그분 개인적으로도 걱정해요. 당 대표 지낸 사람이 다시 사무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다음 뭐를 할까? 그리고 또 당 대표 온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또 비례 순번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저 사람 장래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위성정당의 앞으로의 또 진로 이것도 네.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온다 안 온다 계속 거론은 이제 되었던 네, 그런 네. 분이고 그 안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 멘토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그 인연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상당히 그 탁월한 정무 능력, 연륜으로 이제 유명한 인물이어서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하고 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서 상당히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개혁신당 합류를 해서 앞으로 좀 어떤 성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예. 뭐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있을 때 나는 안 간다 무슨 뭐 관심도 없다 뭐 그러셨는데 예. 저는 그때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간다고 그러고 가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안 간다 그러고 최소한도 이곳 처려 정도는 해야 이제 가시는 분이니까 예. 아마 저 가실 거다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또 어떻게 그렇게 적은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셨는가? 과거에 사실은 뭐 양대 정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뭐 번갈아 가면서 맡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성과도 저렇게 있었고요. 성과도 있었고 예. 뭐 말하자면 성공원 비대위원장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네. 그 민주당에서 있으셨을 때. 뭐 그거는 성공원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공천권을 가졌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어떻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제가 갔었는데 사람이 있어야 공천을 제대로 했죠. 그분이 뭐 전문적인 능력도 있고 물론 그런 그 정치적인 감각도 있으신 분이고 또 잘할 수 있으신 분인데 네. 문제는 뭐 사람이 있어야 공천을 사람이 있어야 고르기도 하고 공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개혁신당에 그렇게 공천을 무슨 잘해야 될 만한 그런 인재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네. 저분이 그냥 그동안에 이 정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정치적인 역량도 인정받으셨고 명성도 얻으셨는데 지금 마지막을 저기 성공을 못 하실 텐데 아니 성공을 할래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네. 예? 무슨 사람이 있어야 공천을 뭘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아닙니까? 저게 아마 정에 끌리셔서 가셨던 것 같은데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고 뭐 금태섭 의원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신 것 같은데 아유 저렇게 마무리였으면 어떻게 하는가 정치 인생을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네. 개혁신당도 있고 지금 새로운 미래도 있고 뭐 한데 말이죠. 네. 앞으로 그 제3지대는 어떤 그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하고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다린다라는 그런 예. 그 뉘앙스의 말도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그 미래 그 당에서는 뭐 아니다. 새로운 미래? 예, 새로운 미래에서는 아니다. 예. 이렇게 뭐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합했던 게 저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 예. 이낙연 이준석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또 구성원의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뭐 애당초 합하면 안 될 정당이었는데 합했다가 뭐 11일 만에 헤어졌으니까 예. 앞으로 두 당이 뭐 독립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 새로운 미래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어떻게 될 건가? 네. 많은 분이 지금 탈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뭐 반발을 하고 있고 당에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당에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정말 무소속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건지 아마 이준석 신당으로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고 네. 저는 뭐 국민 그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확장력은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삼지대라는 게 다 합해도 저게 두 양당을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예. 저렇게 나뉘어져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네, 또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그리 간다 하더라도 네. 지역에서 그렇게 그 총선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양당 틈에서 이길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예. 짐작한데 예. 이제 그러니까 이 제3당의 3세력이 좀 이번에 좀 그 제대로 구성이 돼서 양당 체제의 이런 그 간극 또 폐해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 뭐 선거 기간이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같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29일 본회의 다음 주 목요일에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이제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이제 김여사 관련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특검법 네. 그리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 이 두 가지를 이제 재의결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명품백이라든지 특검법과 관련해서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한동훈식 공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재의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뭐 생각과 관계없이 이 쌍특검법은 그냥 저는 그 재의결을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혹시 조금 뭐 1월 달 중에든지 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은 직후에 이게 투표를 했으면은 상당히 그건 가능성이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도 이제 갈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민주당이 뭐 지도부가 무슨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따라갈 사람들이 많지 않고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직은 뭐 파열을 당의 그 현역 의원 중에 커트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사실은 영남권의 좀 공천을 미룬다 그런 말도 이 문제 때문에 있기는 하면서도요. 어떻든 뭐 이거는 당내의 양당의 사정을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뭐 이거 특검을 하자라고 결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의 공정과는 관계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부결될 것이다. 그렇죠. 의결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 입장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저는 별 문제 없이 이 문제는 넘어갈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이제 최종 공천된 건 아니고 이제 경선 자격을 획득하면서 이른바 사천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이제 원외 인사들이고 인지도도 이제 낮은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전현직 의원들하고 이제 경선에서 맞붙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6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별 무리가 없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 말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 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천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공천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노웅래 의원의 말은 맞아요. 예? 저 사람이 아니 무슨 뭐 지금 돈 받아가지고 뭐 재판 받는 사람이 나 혼자냐? 혐의가 10개가 있는 사람도 나는 하나다. 뭐 이런 그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노웅래 의원의 그 처신은 저게 맞는 거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뭐 그 자기가 공천에 배제됐다고 그래서 저렇게 뭐 단식 농성도 하고 저 모습이 저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민주당 보면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적격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 예. 사람들도 뭐 10% 이하가 돼서 컷오프 당한 사람. 아니 심지어는 현직 국회 부의장도 어떤 딴 이유가 아니라 의정 활동을 잘못해 가지고서 이게 컷오프 된다. 이게 사실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저게 납득을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네. 국민의힘은 이게 그래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무슨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한 저런 공천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비명경제라는 말도 비명 말하자면 행사라는 말도 있는데 네. 저게 이재명 대표가 누구 말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누구 말 않고 저거 야당을 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서 저렇게 공천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공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지금은 경선 과정이고 이제 공천 이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뭐 여든 야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시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어제 전략적 5군데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컷 오프되면서 상당한 이제 반발이 있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마포 갑이 이제 전략적으로 분류가 됐고요. 이수진 의원도 이제 동작 을이 전략적으로 분류되면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노웅래 의원은 지금 뭐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수진 의원은 탈당했고, 네. 탈당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확대 일로로 악화 일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늘 공천 때마다 뭐 이런 일은 있긴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런저런 그 소문이 나타나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네. 900m실에서 누가 모여가지고 뭐 의논을 했다든지, 네. 뭐 또 무슨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현역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그게 또 사실로 밝혀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사실은 이게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뭐 누구든지 이재명 대표 말 않고 뭐 다 공천할 수는 없죠. 예? 누굴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인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밖에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건 합리적이다. 저럴 수밖에 없다. 뭐 노웅래 의원 같은 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왜 배제가 되지? 예. 무슨 이유지? 조금 비명이라는 이유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고 합리적이질 않으면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 보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가기도 하고 예. 뭐 희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합리적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조용한 거고 이게 아무래도 민주당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네. 이게 기준이 없다. 들쑥날쑥이다. 뭐 어떤 그 뭐 계파 이익에 따라서 이게 일단 뭐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 파동이 일어나는. 이 대표는 그와 관련해서 뭐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변을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말을 수긍을 못 하거든요. 네. 무슨 저게 시스템이냐 저게 무슨 합리적이냐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뭐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도 저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앞으로 공천 상황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최종적인 또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